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추석이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됐죠. 이번 주는 서경대학교 시험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첫 시험이 서경대학교께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죠. 10월 11일. 서경대학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프랜시스님, 네, 책이 오늘 발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이 꽤 많이 발송이 됐을 텐데, 도착이 빠르면 내일 되는데 늦으면 수요일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석 연휴랑 좀 겹쳐가지고 일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몰라서 지금 새로운 거를 안다 이 시점이 아니죠. 지금은 내가 얼만큼 빠르게 이 문제를 푸느냐 그 연습하는 용도로 1회차 오늘 있을 해설 강의가 있을 1회차 내일 있을 2회차 정도까지는 한번 연습을 하겠다. 그래서 해설을 들으시고 나서 푸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1번 문제부터 1회차죠. 2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성심성의껏 문제를 만들었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적성 Q 파이널 모의고사는 일단은 모든 21번부터 40번까지가 모두 다 당연히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시험 구성 자체를 그 서경대학교 2021 모의 적성이 있죠. 그 구성이랑 똑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 구성도 단원도 이제 좀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거의 그냥 갈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서경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반영을 하겠다, 연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 이 적성 Q 파이널 모의고사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갈아 들어간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 관리 차원에서 하루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5개를 진짜 좀 아껴서 풀어야 돼요. 진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마킹하는 시간 제외하고 물론 시간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A는 0이 아닌 실수이고, 그리고 저기, 프랜시스님, 저한테, 이따가 댓글로, 비공개 댓글이 되나요, 혹시? 되시면은, 이따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매 내역 확인한 다음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2회차를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푸시고 나서 내일 들어도 되겠다. 그죠? 프랜시스님은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아니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좀 남겨놓을까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이거 8이에요. 8. 이 전화번호로 프랜시스님 그 메일 주소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내일 오후 그러니까 5시 전 내일 오후 5시 전에 제가 2회분을 파일로 좀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동 쌈마이님 간만에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 지수죠. 지수 파트인데, 제곱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문제를 좀 꼬았어요. 함정을 파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꾹표시로 정리를 할게. 일단, A의 N제곱근. 제곱근. 근데 우리는 이 A의 N제곱근은 N개야. 다시 한번 A의 N제곱근은 개수가 몇 개? N개야. 그냥 N개. 그런데 그 토픽이 아니라 그중 제곱근 중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먼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0은 상관없잖아. 0은 어차피 0이니까 제곱근. 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정리 이 표로 하세요. 정리.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적성고사 11개 대학교 중에서 분명히 이 토픽을 물어보는 대학교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또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놓을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A가 음수인데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또 N이
홀수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나눠 놓은 다음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양수면서 N이 짝수. 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냐면은 당연히 외워졌지 저절로. 그런데 몇 개인지 외워졌는데 그렇게 외우기 전에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해. 숫자로 쉽게.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4제곱근, 뭐 예를 들어서 제곱근 생각해. 그냥 2 생각해, 2. 그 다음에 A가 양수잖아. 그럼 숫자 4 생각해. 그럼 뭐야?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 뭐야? 풀만이잖아. 그 중에서 실수 몇 개야? 에이, 둘 다 실수잖아. 그래서 2개다. 이렇게 숫자를 예시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예시를 써줄까? 4의 제곱근.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를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괜찮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서 n이 홀수다. 요거는 몇 개야? 몇 개? 뭐 생각하면 돼 얘는? 8이 있는데 세제곱근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8의 세제곱근. 그지?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다? 1개다. 1개. 그지? 이것도 얘를 어떻게 들으냐면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좁게 쓰고 있니 지금? 8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x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오는 x들 중에서 실수 2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1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야. a가 음수이면서 n이 짝수인 거. 자, 생각해봐. 이거는 몇 개겠어? 어떤 예시를 생각하면 좋으냐? 요거부터 써줄게. 여기 겹치니까 아래다가. 이건 어떤 걸 생각하면 좋으냐면 n은 2라고 생각해. 그냥 제곱근.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봐. 즉 마이너스 4의 제곱근. 그러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자, x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4가 나온대. 그럼 x 중에서는 실수가 있어 없어? 에이, 없지.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따라서 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이 홀수다. n이 홀수면서 또 a가 음수다.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8의 원장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세제곱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 뭐야?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 실수는. 그지? 그래서 요거는 1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 토픽은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토픽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기억부터 보자. 기억. n이 홀수일 때 음의 실수 a야. 즉 a는 음수고 n이 홀수인 경우네. a가 음수면서 n이 홀수인 경우.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 기억 맞는 말이네. 괜찮죠? 자, 그 다음 니은 n이 짝수일 때 양의 실수 a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야? 요거지. 요거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다. 니은도 역시 맞는 말이야. 괜찮죠? 디귿 n이 짝수일 때 음의 실수 a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음의 실수 a 중에 n이 짝수 그러면 없네. 0개네. 그래서 n제곱근은 0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그렇게 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해서 5번으로 가죠? 틀립니다. 유치한 함정을 파놨어 원장님 일부러. 너네들 긴장하라고. 뭐야? 일단 우리는 토픽이 뭐라고? 실수의 개수야. 실수의 개수. 그런데 여기 지금 디귿에는 실수의 개수 없잖아. 말 없잖아. 끝까지 잘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디귿 n이 짝수이면서 음의 실수 a의 n 제곱근은 몇 개야? n개야. n개. 그 중에서 실수가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러한 유치한 토픽을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까지 유치하게는 안 낼 것 같기는 해. 근데 일부러 1번 문제 이렇게 넣어놨어.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정리가 되셔야지 당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근데 1번 문제부터 정답 표가 일단 정오표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마찬가지로 로그 관련된 로그 함수 문제로 나왔죠. 자, 로그 일단 저거 정리해 볼게요. y는 로그 3의 x. 자, 이거에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x는 3의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겠네. 이렇게. 괜찮겠죠?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3의 x 플러스 9. 오랜만에 추석을 쉬고 지금 한 5일, 6일 만에 수업을 하니까 원장님도 좀 어색하네. 게다가 또 첫 수업이 지금 원장님이 만든 문제들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우리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y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y는 일단 얘를 t라고 치환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한편 우리는 t가 뭐였냐면 t가 로그 3의 x를 우리 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x가 1부터 9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최소값, t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니? 얘가 1보다 큰 증가 함수기 때문에 x가 작을수록 최소값이죠. x가 1이 최소값이네. x에다 1 대입하면 로그 3의 1은 0이다. 따라서 t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 대입하면은 2가 되겠네. 따라서 t의 최대값은 2다. 이렇게 숨겨진 변형을 찾는 문제까지도 아주 정형화된 문제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죠. 자, 따라서 이제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이겠지. 꼭지점 찾자. 에이, 꼭지점 찾을 때 완전 제곱식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 직접 마지막 파이널이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바로 가서 극대값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죠. 2차 함수의 꼭지점도 극값입니다. 따라서 t가 1일 때겠네. 따라서 여기 1컴마야. 1, 자, 그런데 이제 변역이 t가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잘라줘야 돼. 1보다 왼쪽으로 한 칸 가고 1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이거랑 높이 같다는 건 당연히 알 거야. 자, 따라서 최대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겠네. 여기다 1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9 11에다가 최대값은 10이다. 요게 라지 m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0 집어넣으나 2 집어넣으나 똑같은 값 나올 거야. 분명히 대칭성 이용하면. 따라서 0 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 따라서 9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9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3번으로 가자. 23번 2차 방정식. 자, 이게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와요. 처음으로. 그래서 삼각함수하고 그래도 삼각함수하고 또 그 고일하고 단원 통합형 문제도 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가장 무난한 근과 계수의 관계랑 한번 문제를 섞어봤습니다. 자, 두 근이 나왔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야 되겠지? 일단 알고 있는 거 쓰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두 근이잖아.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2분의 a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루트 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 제곱 한번 해볼까? 공식 알고 있겠지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한번 활용해보자. 자, 얘는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우리 2분의 a라고 했네. 대입해. 그럼 4분의 a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이건 다 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고3이 다 아는 공식 1이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따라서 1 플러스 2배의, 그리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라고 했죠. 따라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제곱은 얼마냐? 그래서 4 플러스 4 루트 2다. 이렇게 삼각함수가 등장하니까 삼각함수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 플러스 4 루트 2라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24번 문제도 마찬가지 삼각함수. 다시 말하지만 서경대 모의고사에서 제시한 그 순서대로 문제 배열 구성을 했습니다. 단원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ABC가 있어. 대충 그릴게. ABC. A, B, C. 우리 약속, 암묵적인 약속. 꼭지점 라지 A의 대변을 스몰 a라고 쓰는 거야. 무조건 아무데나 A 쓰는 거 아니야.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라고 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파이는 180도잖아. 180도니까 여기다 180 대입해. 그럼 12분의 7 곱하기 180 해주면 15가 되나?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105도가 되겠네. 그치? 그냥 60분법으로 가도 돼. 105도. 따라서 A가 105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파이에다 180 다시 대입하면 B는 30도야. B는 30도니까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기 각도를 알 수 있겠지? 45도다. 이렇게. 괜찮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j 코사인 법칙을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할 거야. 왜?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j 코사인 법칙은 어쨌든 이 두 변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인 법칙이 먼저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 사인 법칙 뭐가 있어? 일단 특수가 요거 있잖아. 그제? 사인 45분의 C는 사인 60분의
B다. 이렇게 해서 B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C가 뭐라고 나왔어? C가 6이라고 나왔죠. 만약에 A까지 나왔으면은 J 코사인으로 풀어도 돼요. 코사인 법칙으로. 하지만 이렇게 A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사인 법칙이 더 간단한 거잖아. 원래 더 선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다. 루트 사인 45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지? 따라서 루트 2분의 1분의 1분의 C 번분수 취해주면 루트 2C가 되나? 자, 다시 루트 2분의 1 분의 1분의 C 이렇게 따라서 1분의 루트 2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얼마야 얘들아? 사인 60도는 자, 사인 60도가 왜 나왔니? 큰일 날 뻔했네. 사인 30도죠. 30도. 왜 갑자기 60이라고 썼어? 사인 B는 30입니다. 30. 사인 30도는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줄까?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면 사인 30도니까 이거잖아. 여기서 2, 1, 루트 3이잖아.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자. 2분의 1 이렇게. 얘가 B가 되겠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 제곱을 구하라. 근데 C가 얼마였어? 왜 C도 6이었잖아. C도 얼마? C도 6 이렇게. 괜찮겠죠? 자, 따라서 얘는 B가 얼마가 되냐면 B가 3 루트 2가 된다. 그런데 B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 2, 18이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삼각함수는 아무래도 그래프에서 한 문제 그리고 활용해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매우 높습니다. 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두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삼각함수는. 자, 다음 파트 등차 수열 부분이죠. 자, 기본적인 문제인데 세 개의 숫자가 있다. 등차 수열에서 홀수계로 넣으면 센터를 A라고 두고 왼쪽을 A차 D, 그 다음에 A 풀 D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죠.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그랬을 때 세 수의 합 다 더해주면 3A가 되겠지. D는 날라가고 세 수의 합이 6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A는 2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얘 제곱해봐.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 가운데 거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AD 날라가서 3A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D제곱 이렇게 남겠지. 그런데 제곱의 합이 30이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 문제야. 이런 거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A에다 2 대입해봐. 2, 4, 3, 12. 따라서 2D제곱이 12가 넘어가서 18. 따라서 D제곱은 9다. 따라서 D는 풀마 3이다. 경우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자, 먼저 D가 3인 경우, A가 2인 경우, A는 센터는 2야. 근데 D가 3인 경우 5, 그 다음에 D가 3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뒤집힐 뿐이지 똑같잖아. 우리는 구하라는 게 세수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따라서 세수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자. 26번. 수열 AN에서, 자, 이 문제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해야 돼. 이것도 일부러 원장님이 함정 파놨어. 분명히 이렇게 함정 파는 문제가, 연습을 좀 하면서 긴장하라는 차원이야. 마지막 정리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이랑 조금 달라.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3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 자, SN이 주어지면 우리 SN-1을 이용해서 AN을 먼저 구하죠. 따라서 SN-1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3에다가 n-1의 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n-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전개부터 하면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5n 플러스 5 플러스 1이다. 자, 따라서 3n제곱 마이너스 11n에다가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니 요거 계산하면 11인가? 아니 8에다가 9인가? 8, 9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죠?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빼줄 거야.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3n제곱 날라가. 또 여기서 얘 빼주면 얼마? 6n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빼주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가 AN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따라서 AN은 6n-8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건 A10 구하래. A10이니까 10 대입하면 A10은 50이다. 그 다음 A1은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50이다. 그러면서 틀리는 거라고. 그치? 긴장하라는 차원에서 함정을 넣어봤어. 뭐야? 우리 이렇게 간접적으로 SN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한 AN은 항상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라고. 특히 상수가 있을 때.
맞잖아. 한 가지 팁 주자면 상수가 있을 때. 상수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1 대입해도 돼. 그지? 따라서 초항이 틀렸어. 초항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한 AN에다 대입하면 작살 나는 거야. 틀리는 거야. 어떻게? SN. 얘가 진퉁이야. 얘가. 그지? S1이 A1이랑 똑같잖아. 따라서 1 대입을 여기다 해야 됩니다. 여기다. SN. 주어진 식에다가. 따라서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5, 플러스 1일 테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야. 조심해야 되겠지? A1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함정 문제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SN이 나왔어. 땡큐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붙었다? 그럼 씩 한번 웃어줘야 돼. 아, 이거 함정 나왔구나, 드디어. 이런 식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뭐 무조건 나온다는 말은 아닌데, 이런 함정을 뭐 낼까는 싶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한 번씩 마지막일수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일수록. 이런 한 문제 때문에 합격이 좌우가 돼. 적성고사는. 진짜 그래.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 자, 이제 수열의 합, 시그마죠. 시그마 파트인데, 근과계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근과계수의 관계는, 뭐, 무조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돼요. 고1 과정 중에서는. 자, 그래서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분의 b. 그냥 바로 갈게. n세제곱 플러스 n제곱이다.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n이다. 그럼 요거를 n으로 묶어준 다음에 n 싹싹 약분하자. 그럼 뭐만 남나? 뭐만 남냐면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정답이 되는 거겠지. 여기다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계산하라 라는 거네. 딱 보고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부분분수가 당연히 떠올라야지. 부분분수는 단골 손님이죠. 수능에서도 단골 손님. 시그마랑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 상태에서 이제 1부터 20까지 신나게 대입하자. 자,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규칙 나왔지? 이렇게 지어줘서 처음과 마지막만 살아남겠네. 자, 따라서 땡땡땡 10 대입해주면 20 마지막 한 20 대입하면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다. 다 지워지겠지? 따라서 1 마이너스 맨 마지막 거 21분의 1. 따라서 최종적으로 21분의 2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일단 26번 문제 아까 A10, S10 마이너스 S9 그게 맞아요. 그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게 시간도 더 단축이 될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그렇게 구했다면 오히려 좋은 게 간접적으로 구한 AN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랜시스님은 만약에 10을 대입해서 9를 대입해서 뺐다? 그럼 1 대입하면은 당연히 AN 구하지 않았으니까 SN에다 1 대입했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제 SN에서 SN-1을 이용해서 AN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대입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렇게 했을 경우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A10에서 그러니까 S10에서 S9를 뺀 게 A10 구할 땐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A1을 구할 때 또 거기다가 S2 빼기 S1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초항은 그냥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SN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수열 문제인데, 일단 수열, 요즘 트렌드가 점화식에서 특히, 점화식에서 등차 수열 점화식, 등비 수열 점화식 이 두 개만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개차꼴 안 나오잖아, 잘. 그치? 그 다음에 알파꼴 안 나와. 낼 게 없어, 낼 게 이제. 그래서 요새 트렌드가 뭐냐? 바로 축차 대입이야. 이건 계속해서 원장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지. 즉, 축차 대입은 뭐냐면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대입해봐가지고 그거의 규칙을 찾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차 대입이 기본 컨셉이에요. 이번 모든 트렌드가. 자, 따라서 먼저 우리 A1은 1이다. 대입해보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대입해보는 거야, 그냥. 1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지금부터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A2는 1 대입하면은 A1의 세제곱이니까 1이니까 1의 세제곱 1이고, 그 다음에 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죠? 자, 그리고 A3는 마찬가지로 이제 2 대입하는 거잖아. 2 대입하는 거니까 A2의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2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2 대입하면 짝수지, 양수지? 그렇지. 따라서 1. 얘도 마이너스 1이네. 더 대입해봐야 돼. 규칙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어. 3 대입해보자. 3 대입하면 요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대입하니까 또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5 대입해보자. A5 구해보자. A5를 구하기 위해서는 4를 대입해야 돼. 4 대입하면은 1에 4승, 1이니까 1을 세제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에 또 4 대입하면은 짝수지. 따라서 1이다. 이렇게. 그지? 그 다음 A6은 마찬가지지. 요걸 세제곱하면 1. 그 다음에 5니까 전의 항이 홀수니까 마이너스죠. 따라서 마이너스. 이제 규칙 나왔지. 하나 더 해볼까? H는 당연히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6을 짝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을 1 나와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1,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규칙 나왔지.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런 규칙을 띄우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초항부터 시작해서 2021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지금 4개씩 반복되네. 그런데 초항은 얘는 호랩이야, 호랩이. 얘는 빼야 돼. 얘는 빼야 되고, 우리는 A2부터 시작해서, 쭉 돼서 A 2021까지 딱 몇 개야, 요거? 이거 몇 개야? 2020개잖아. 맞잖아, 2020개. 괜찮아? 2021항까지니까 A1 빠졌으니까 2020개잖아. 4의 배수잖아. 4의 배수로 딱 떨어지잖아. 그런데 4개씩 더해주면 몇이 되니? 0이 되겠네. 따라서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초항이 그대로 답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오타가 좀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오표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점화식은 원장님이 과감하게 예상할게요. 물론 등차 수열 점화식이나 등비 수열 점화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요새 트렌드는 축차 대입이에요. 축차 대입. 즉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없고 그 문제만의 규칙 대입한 다음에 찾는 문제. 그게 수능에서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서 규칙 찾아보면 돼. 아시겠죠? 자, 28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이제 극한으로 넘어오네. 극한. 자, 극한에서 일단 3 대입하면 돼. 그런데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3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럼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지? 자,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도 없어. 루트 나오면 친구 곱해줘서 유리화해주면 되는데 루트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 하나의 희망. 즉, 통분해보자. 통분해보면 괄호 안에 거를 4 곱하기 x 플러스 1로 통분이 되겠네.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4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냐면 x 마이너스 3이 있었잖아. 이렇게 분모에. 이거 두 개 약분해줄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해주면 정답이다. 간단하죠? 따라서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4, 16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극한 문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30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파트긴 한데 그냥 고1 과정으로 풀어버려도 돼. 두 점, 점과 점, 평균 변화의 문제거든요. 요건 미분계수 파트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어넣어봤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점과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일치한다.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내봤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제? 근데 보통 이제 평균 변화율로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이 평균 변화율 자체가 두 직선의 기울기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봤어, 직접. 자, x 증가량은 3이야. 그냥 y 증가량만 구하면 되잖아. 3 대입해봐. 3, 3, 9, 4, 36. 3, 4, 12. 플러스 3. 그럼 24에다가 27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0 대입하면 3이지? 3. 얘는 3 빼주면은 3분의 24다. 그래서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요 파트에서 정리하실 내용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직선의 두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그리고 이제 걔를 극한, 리미트로 보내버리면 이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겠지. 따라서 미분계수가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그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한 가지 방심하는 게 있어, 너네가. 그지? 어떤 파트냐면 평균값 정의랑 그 다음에 롤의 정리.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이 강의하시는 그 분들도 다 그냥 웬만하면 스킵을 해. 하지만 안 됩니다. 만약에 롤의 정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그 부분 만약에 정리 안 하고 들어가면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야, 롤의 정리를. 그치? 간단하게 얘기해 주자면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에요. 그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게 기본 컨셉이에요. 개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폐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문장은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는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나 똑같이 나와. 그냥 기억하면 돼. 다시 한번. 개구간, 열린 구간, 개구간 A부터 B까지 에서 연속이고 폐구간 A부터 B까지 미분 가능할 때 연속됐다는 얘기야. 그때 롤의 정리는 뭐냐면 롤의 정리는 일단 FA 이쪽 함수값하고 이쪽 함수값하고 이쪽 함수값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써줄까? 하는 김에 롤의 정리. 다시 한번 개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폐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그 안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 그 얘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얘가 있고 얘가 B야. 이 점이 A야. 이 점이 B야. 그랬을 때 롤의 정리에서는 여기 같이 쓰는 게 좋겠다. 평균값.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사실은 똑같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FA와 FB가 같다라는 게 추가가 되면 롤의 정리야. 오케이? 롤의 정의. 그 다음에 또 평균값 정리에서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아무 조건 더 이상 없어. 얘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야. 그때 얘는 F'C가 0인 게 최소한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야. 롤의 정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균값 정리에서는 F'C가 평균값 이거랑 같다. 얘가 한 개, 최소한 한 개 존재. 한 개 이상 쓸까? 이상 존재. 얘도 한 개 이상 존재. 이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FA와 FB가 똑같다고. 함수값이 똑같아. 양쪽 끝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랑 높이가 똑같아. 여기가 A야. 여기가 B. 그랬을 때 연결해서 그릴 거거든? 그런데 연결해서 그리잖아? 어떻게 그리잖아? 그러면 이 사이, C는 당연히 이제 그겁니다. 둘 다.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거야. 요거, 둘 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C 중에 프라임, 즉 접선의 길이가 0인 게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양쪽 끝에 높이가 똑같다면, 함수값이 똑같다면. 이해되니? 끝났어. 그냥 하나 존재하잖아. 여긴 두 개 존재하네. 그지? 맞지? 그래서 그걸 존재한다. 그게 바로 롤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롤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함수값이 달라. A고 여기가 B야.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된다고 쳐. 그랬을 때 평균값은 뭐야? 평균값은 평균 변화율이야. 즉 이 직선의 기울기야. 그랬을 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이 평균값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게 바로 평균값 정리야. 여기 존재하잖아. 이렇게 두 개나 존재하네. 여기다 이렇게. 그치? 무조건 하나 이상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프라임이 양쪽 끝에 높이가 같아야 돼. 프라임이 0이게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롤의 정리가 되는 거겠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되게 문제화하면은 너무나 쉬울 거야. 그냥 평균값 구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 구한 다음에 미분법 써서 프라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서 풀면 그게 평균값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0이다. 그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니까 문제화되면은 되게 쉽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개념을 모르면 당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1번. 자, 요게 이제 또 계속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죠. 도함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에서 규칙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프라임 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도함수 갖다가 많이 쓰여. 자, 일단 첫 번째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우리 F'X 한번 구해볼까? 자, F'X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첫 번째 도함수 정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다. 이렇게 한다. 정의할 수 있겠죠? 미분 정의죠.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맞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 부분을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앞에 거 fx 플러스 뒤에 거 fh,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4배 해줘. 4xh, 그 다음 빼기 3을 해줘.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 맞지? 그랬을 때 얘랑 얘랑 지워지겠네. 따라서 이제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이제 남은 거 fh 남아있고, 요거 마이너스 3까지 쓸게. 그리고 요거는 h끼리 약분해서 4x잖아. 근데 h가 문자니까 4x는 상수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따로 플러스 4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보고 미친풀이 방법 떠올려도 돼. 미친풀이 방법 떠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다 우리 항상 00 대입하잖아.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f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 3이라는 걸 캐치를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요 대신 f0이라고 써도 된다고. 그럼 아래도 마이너스 0 써도 되니까 두 번째 도함수 정의에서 박스 친 부분이 f'0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도 되고, 아니면 미친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해봐. 그치? 분모는 1. 요거 어차피 상수니까 날라간다고. 프라임하고 0 대입하면 박스 친 부분은 f'0으로 고정이야, 고정.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4x가 있어.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f'x가 되는 거야. 괜찮겠지?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걸 보니까 뭐야? f'2 마이너스 f'0을 구하라고 했네. 살 보니까 여기는 왼쪽으로 넘어가 봐. f'x 마이너스 f'0. 얘가 4x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된다? 이제 2만 대입하면 원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찾을 수 있겠죠. 자, 2 대입하면 f'2 마이너스 f'0은 고정. 여기다도 2 대입해야 되지? 8이지. 따라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수능 특강에서 변형한 문제예요. 근데 수능 특강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냈고 수능 완성에도 있고 계속 트렌드화되는 문제니까 점점 문제가 좀 유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충분히 연습해 보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32번. 원장님이 항상 강조했던 파트지. 3차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3차 함수가 나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또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 혹은 모든 구간에서 감소한다.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맞지? 어떻게 해야 돼? 프라임, 즉 미분하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괜찮겠죠? 무조건 요거는 정리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고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문제예요. 3차 함수, 이것도 정리하자. 시간이 없긴 한데 하나하나 다 아끼는 문제들을 원장님이 직접 출제한 거라서 좀 그렇네. 3차 함수 파트야. 3차 함수. 자, 3차 함수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 거냐면 기본적으로 극값,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극값을 갖지 않는다. 혹은 모든 구간에서 증가 함수다. 증가 함수. 증가예요. 증이에요. 혹은 증가 말고 최고차가 음수라면 모든 구간에서 감소 함수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감소. 모든 구간에서 감소다. 또는 1대1 함수다. 또는 더 직접적으로 1대1 대응이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제일 중요한 거 역함수가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치? 다 똑같은 말이야.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고. 이 문제는 원장님은 뭐라고 넣은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넣은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프가 감소는 뺄게. 이거는 최고차가 감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즉 극값이 없는 거야. 극값이 없다라는 얘기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다 라는 말이랑 똑같고 3차 함수에서야 1대1 함수 맞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 맞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맞아. 다 똑같은 말이야. 어떤 문장이 나오든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f'x가 0 2차식이잖아. 이 2차식의 근이 만약에 2개면 어떻게 돼? 극값 2개 가지니까 답이 안 된다고. 따라서 근이 2개면 안 되는 거야. 근이 하나거나 0개여야 돼. 따라서 얘 판별식이 뭐가 된다? 결론. 얘네들이 나오잖아? 그럼 결론 뭐야?
f 프라임 x 3차식이니까 요거는 2차식이 되겠죠. 이거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괜찮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충분히. 어떤 문장으로 나오든 똑같다고. 그냥 미분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된다고. 괜찮죠? 자, 따라서 미분해보자. 얘는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대. 극값 없는 거구나.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극값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근이 없거나 하나여야 되는구나. 두 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는 0이잖아.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판별식 써볼게.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얘가 이렇게 된다. a로 묶어주면 a하고 3이 근이지. 따라서 0하고 3이 근이지. 0하고 3을 중심으로 모아지는 이게 바로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0, 두 개의 합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일단 우함수, 기함수 파트가 적분에서는 떼어낼 수가 없어. 우함수, 기함수. 정확하게. 우함수, 정리를 막 너무 많이 해주고 싶다. 시간은 부족한데. 우함수는 간단하게 이게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짝수차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y축 대칭인 거. 그리고 기함수는 다항함수에서 홀수차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원점 대칭인 거. 그게 기함수야. 그지? 그런데 원장님이 살짝 예측을 하자면 너네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처음으로 이번 시험에서 들어오잖아.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삼각함수 사인하고 대표적으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3개잖아. 그 3개가 우함수와 기함수 성질을 반드시 띱니다. 3개.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수능에서도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가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단원 통합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부분도 반드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거는 다항함수 문제야. 다항함수 파트인데 요거 뭐야, 요거 뭐야?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니까 y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니까 무슨 함수야? 바로 우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다항함수라며. 따라서 우리 fx는 뭐냐면 짝수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항함수다. 물론 상수성도 짝수 취급해주는 겁니다. y축 대칭. 괜찮죠? 따라서 fx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y축 이렇게 생겼을 때 대충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된다고. 이게 fx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다항함수.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가 요게 넓이가 4래. 인테그럴 넓이 의미잖아. 그치? 요 넓이가 4다. 여기까지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 문제 풀어보면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하는 게 느껴지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플러스 1 곱하기 fx. 자, 생뚱맞게 지금 fx는 지금 다항함수인데 몇 차 함수인지도 주어지지도 않았어. 그지? 그냥 넓이가 띡 4. 요거 조건 하나만 줘줬다고. 그지? 그러면 뭐야? 이거 조건이 너무 적어. 구하는 게 아니야.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걸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거 우리 전개하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곱하기 fx dx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가 될 거야. 이렇게 찢어줄 수 있겠지? 그런데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요거? 우리 우함수니까 짝수차수라고. 모든 항이 짝수차수. 그런데 얘네들을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은 모든 항이 홀수차수가 나온다고. 홀수차수가.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플러스 x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1승 이런 것만 나온다고. 그럼 얘 적분해볼까?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x 4제곱 2분의 1 x 제곱 거기에다가 2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건데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든 두 개가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걸 빼줄 거잖아. 따라서 얘는 0이야. 0.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적분에서 우함수 성질이잖아. 기억나? 기존의 함수, 기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면 얘는 적분해주면 0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아니면 원점이니까 뭐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똑같은 구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럴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값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값 나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쇄가 되면서 0이다. 이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처럼 생각을 해봐. 예시를 들어서 항상. 그러면 무조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0. 얘는 해보나마나 0이야. 얘는 이 자체가 홀수가 되기 때문에 적분하면 짝수가 돼.
짝수에다가 2 집어넣든 마이너스 2 집어넣든 똑같은 값인데 그거를 빼줄 거잖아. 얘는 0이라고 0. 안 봐도 된다고. 그럼 얘가 답이야 얘가. 괜찮지? 근데 우리 이거 fx 구해놨잖아. y축 대칭, 좌우 대칭, 얘가 4야? 너도 4. 따라서 정답이 8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간단한 문제였어 사실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못 풀었습니다 이거.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만이라도 이해된 학생들은 쉽게 풀고 맞췄을 문제야. 괜찮겠죠? 계산이 복잡한 것도 없잖아. 그지?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것도 뭐 계속 나오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요건데, 살짝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내보긴 했어. 자, 일단, 얘가 t에 대한 문자 깔끔하게 있는데, 상수부터 상수까지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 빼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컨셉이죠. 일단, 기본적인 컨셉. 얘가 상수. 그래서 우리 A라고 두자. 옛날에 누군가 A라고 치환하자 그랬다가, 이응시읒 이응님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자, 일단 두자 A로. 그러면 fx가 뭐가 되니, 얘들아?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ax제곱이야. 그죠? 2ax제곱.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박스 친 부분을 여기다 분해할 거야. 지금부터 원장님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얘 프라임 한 다음에 t 대입하래. 해보지 뭐. 프라임 해주면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ax d t잖아. t 한 다음에 t 대입하자. 꼼꼼하게 해줄게.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4at 1승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근데 어차피 이거 하나만 이거 계산해 볼래? 근데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우리 a라고 뒀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얘 계산 하나만 사실은 원래 거 나오겠지.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계산 단축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생각 안 했겠지. 그치? 따라서 얘 적분해봐. 적분해도 돼. 한 사람들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t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t 제곱이 될 것이고 그치? 똑같잖아. 그치? 여기다 2, 0 대입하면 얘가 a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2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2, 4, 2, 8a 0은 0이니까 a다. 따라서 a 넘어가면 7a가 16이고 우리는 a를 7분의 1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제? fx는 마이너스 x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가 7분의 16이라고 7분의 16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뭐야? 7분의 16에다가 2 있으니까 32 x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 7f1을 구하래.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7분의 32 얘가 f1이야. 따라서 계산하면 얘는 7분의 7 빼주면 7분의 25가 되는 거겠지? 여기다 7을 곱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25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트렌드야. 요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반드시 잡아주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그리고 교재 아직 이제 뭐 좀 교재가 뭐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나가긴 했는데, 혹시 만약에 교재 필요하신 분은, 일단 빨리 한번 주문을 해요. 아직 아마 재고 남아 있을 거예요. 재고 남아 있는데, 혹시 그 배송 기간 때문에 좀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 아까 프랜시스 님처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뭐 확인한 다음에 그 파일로도 미리미리 좀 넘겨줄게요. 미리미리 넘겨줄 테니까 혹시 구매 안 한 학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구매를 해주도록 하세요. 빨리빨리.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다 재고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자, 곡선 2차 함수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적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죠.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여기다 그리자. 시원하게. 여기다. 시원하게 이렇게 크게 그릴게. 자, 먼저 2차 함수 위로 볼록이야. x, 마이너스 x로 묶어봐.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이네. 따라서 0과 6을 절편으로 가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아래로 될 거야. 0과 6. 여기도 그래야죠. 됐죠? 그런데 여기 당연히 여기 센터는 3일 거야. 3. 그치? 자, 그런데 1,5
위의 점이래. 실제로 1 대입하면 5 나오죠. 즉 1,5 대충 여기겠지. 얘가 1,5인데 이 1,5에서의 접선을 그리래.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일단은 이 접선 그리는 게 문제야.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접점의 좌표야. 그치? 접점이지, 접점. 접점 주어졌잖아. 아주 쉬운 문제야. 그지? 위에 거 미분해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여기다 접점의 x좌표인 1 대입하면 이놈의 기울기 나온다고. 기울기 얼마라는 얘기야? 1 대입하면 기울기 4야. 자, 따라서 이 직선은요,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y-5는 기울기 4에다가 x-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정리 좀 할까? y는 4x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그 곡선과 그 다음에 접선과 그 다음에 y축 3개야. 그치? 다시 한번 곡선과 노란색 그 다음에 접선과 그 다음에 y축은 요거지? 따라서 넓이 너무 작다.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죠. 그치? 괜찮겠지? 이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테그럴 어디부터? 0부터 1까지겠네. 1. 여기가 1이니까 0부터 1까지. 그 다음 넓이 구할 때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는 거지. 위에가 직선이지. 따라서 직선에서 노란색 이치 함수 빼주시면 되겠죠. 넓이 구할 때. 자, 직선은 이어서 4x 플러스 1. 여기서 곡선 저기 이치 함수 빼줄 거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dx. 얘를 계산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 정리부터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자, 적분하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여기다가 1, 0이니까 1 대입하면 답이네. 자, 1 대입하면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적분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36번 문제. 자, 원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속도 주어졌잖아. 속도 주어주면 너무나 쉬운 문제라 그랬지. 이거 뭐 속도를 걷어 올려야지 이동거리다 그딴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게다가 직선으로 나왔네. 직선 나왔으면 아주 쉬운 문제라니까. 자, 그럼 보면 일단 이 넓이 구해놓고 시작해봐. 근데 이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1 2분의 3이네. 즉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3이야 얘들아. 2분의 3. 그런데 문제, 처음으로 방향을 바꾼대.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서는 뭐가 0이야? 속도가 0이잖아. 아니 봐봐, 오른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 이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인데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서는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오는 거잖아.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야. 공을 위로 던져도 마찬가지지.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야, 속도가. 그러다가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야. 그럼 정점일 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겠지. 올라가다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니까. 정점에선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속도,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최초로 0이 되는 건 3이겠지. 3. 따라서 0초부터 3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라. 그냥 넓이 구해주면 된다. 이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 이렇게 쉽게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 문제 37번 문제 보자. 자, 이제 순열이죠. 확률이죠. A, B, C, D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각각 3명씩 있어. A 고등학교도 3명, B 고등학교도 3명, C 고등학교도 3명, D 고등학교도 3명. 총 몇 명이야? 12명이야. 그 12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거라고. 그런데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 그러면 얘네들은 4덩어리로 보면 되는 거겠지. A, 라지 A 덩어리, 라지 B 덩어리. 즉 학교별로 붙어서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돼. 즉 A, 4덩어리를 갖다가 원순열이잖아. 원탁에 둘러 앉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지. 됐죠? 이제는 자리가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런데 A 학교들에서 3명이잖아. 3명이 어때? 자리 바꿔 앉을 수 있잖아. 3명이니까 3팩이 되는 거겠지. B 고등학교도 3명, D 고등학교, C 고등학교도 3명, D 고등학교도 3명. 여기까지. 그치?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얘가 6이잖아. 6. 3팩이. 따라서 6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6의 5승이다. 이렇게 원순열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원장님이 말한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케이스대로 하지 말고 원장님이 말한 대로 해야 돼. 보니까 ABC 상자가 있는데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이 다음 표와 같이 들어있다. 임의로 상자를 하나 택하여
그러니까 A 택하든 B 택하든 C 택하든 확률은 똑같다는 얘기야. 3분의 1씩. 그지?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택했을 때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파란 구슬이래. 그런데 봐봐. 파란 구슬이었을 때, 즉 조건 범위를 파란 구슬만 보면 되는 거야. 파란 구슬만. 파란 구슬 나오는 케이스만. 그럼 A를 택한 다음에 보는 거. 물론 A 택하는 방법은 3분의 1이야, 얘들아. 그지? 3분의 1. 3개 중에 하나 택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A는 지금 총 몇 개야? 5개, 8개잖아. 8개 중에 지금 꺼냈더니 파란 구슬 나오는 게 얼마야? 8분의 3이야. 그지? 이게 A를 꺼내서 파란 구슬을 성공이라고 할게. A를 꺼내서 성공할 확률. 그 다음 B를 꺼내서 성공할 확률은 B를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지. B를 택할 확률도. B의 총 개수는 6개잖아. 6개 중에 파란 구슬이 2개야.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C를 택하는 거. C를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 몇 개야? 10개잖아. 10개 중에서 파란 구슬이 5개니까 얘는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겠네.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상자가 C에서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분자에다 써줘라. 요렇게 그냥 가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원장님이 말했듯이 처음부터 3분의 1을 고려 안 했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A를 택할 확률은 4분의 1, 뭐 B를 택하는 경우는 3분의 1, 그 다음 C를 택하는 경우는 그럼 얼마야? 1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져 있으면 이 숫자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 오답률은 많아질 거야, 높아질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럼 요거 통분하면 24로 통분이 되겠네. 24분의 339, 24분의 8, 24분의 12,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17에다가 29죠. 29.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해서 12. 따라서 번분수 취해줘서 29분의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살찌는 빵님. 네, 4년 만에 보는 문제다. 대학생이시네요. 예. 네. 오랜만에 문제 보니까 재밌죠? 네. 자, 조건부 확률. 그래도 이제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은, 되게 애가 타요,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 자, 39번 문제 보자. 자, 서경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적성고사 맞은 개수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맞은 개수는 평균이 20개, 표준 편차가 2개.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 그지? 네,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1회차는 개념 묻는 쉬운 문제들, 너네들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지?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뭘 구하라는 얘기야? X가 2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표준화 시키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살찌는 빵님 이것도 기억하실라나?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줄 거예요. 시그마분의 구하는 값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표준화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죠. 추정 문제 아니야. N 뽑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닌 문제야. 상관없어. 따라서 어떻게 돼? 표준 편차가 저기 보니까 2로 주어져 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숫자가 25야. 여기서 평균은 20이다.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Z가 얘는 2분의 5니까 2.5.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 여기 센터가 0이고 2.5는 이 정도 있겠지. 2.5. 따라서 요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우리는 항상 표준 정규분포는 어디? 0부터 오른쪽 어디까지 나온다고 했잖아. 따라서 이 표에서 2.5, 요게 0.49 있잖아. 여기가 0부터 2.5까지 요 넓이가 0.49라고 주어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는 절반이 0.5잖아. 0.5에서 빼주니까 정답은 0.01이다. 1%다. 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정오표에 이거 좀 수정해놨어요. 이거 1번 됐다,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1-0에서 25 빼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요건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 문제고, 요 추정 문제는 원장님이 항상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놀면 조금 편안하다.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서경대 마지막 20일 모의고사에서도. 자, 일단 두 개야, 얘들아, 문제가. 조심해야 돼. 앞에 부분이 있고 뒤에 부분이 있어. 앞에 부분은 99%짜리고 뒤에 부분은 95%짜리고 하라 라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실내 구간이 주어졌어. 그런데 실내 구간 말고 실내 구간의 길이 이용하면 계산이 편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됐지? 여기서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해 얘들아? 에이 쉽잖아.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된다니까. 따라서 첫 번째 99%짜리야. 우리가 구하는 건 95%짜리고. 그리고 얘들아 원장님이 뭐라 그래서 상수 외우라 그랬지? 99%짜리일 때 상수 얼마니? 2.58이야. 외워. 이건 외우는 게 편해. 그 다음에 얘는 1.96이야. 물론 이렇게 주어져. 문제에서 주어지고 항상 확인까지 해줘야 돼. 그치? 근데 그냥 외워버려. 차라리 됐지? 근데 외워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 편하려고 2.6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 가끔씩. 자 그랬을 때 99%짜리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여기서 얘 빼줘봐. 9.29 마이너스 6.71이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2.58이지. 그런데 얘들아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기억날 거야. 따라서 2 곱하기 K. K는 2.58이라고. 2.58.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런데 N이 얼마야? 앞에 거에 N은 81이네. N 크기가. 따라서 루트 N이면 9겠죠. 9분의 시그마는 몰라. 시그마. 이렇게 써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시그마를 구할 수 있겠네. 그지? 2.58 약분되네. 따라서 시그마 얼마니? 시그마는 9분의 2 시그마가 1이니까 시그마는 2분의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문제 보자. 요거. 자, 요거 보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 부분 보면은 이거 마찬가지 95%짜리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해? 그게 문제야.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게 문제야. 실내 구간 어떻게 구해? 또 채팅창이 있어서 이렇게 할게요.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K. K가 얼마야? 95%짜리니까 1.96이라고. 여기 항상 확인하고 마지막에. 그죠?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근데 여기서 N을 찾아보니까 뭐니? N 찾아보니까 225네. 루트 225는 15죠? 따라서 15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뭐야? 구했잖아. 시그마 변함이 없겠지. 95%나 99%나 따라서 2분의 9. 요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이제 자 이거 본문수부터 처리해볼까? 이거 339, 355 따라서 10분의 3이겠네요. 따라서 2 곱하기 요거 100분의 196 곱하기 요거 얼마니? 10분의 3, 10분의 3 이게 L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1000L을 구하라 라고 했지. 따라서 1000 곱해주면 정답은 얘네들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3 곱하기 2는 6이니까 196 곱하기 6 해주시면 됩니다. 66에 36, 6, 9, 54 54, 66에 36, 6, 9, 54 맞죠? 6, 1, 6, 1176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경대. 오늘은 좀 특별했어요. 제가 출제한 문제들을 가지고 해설 영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좀 어색하네. 문제도 막 씹고 막 까고 막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문제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내 새끼 같은 문제라서 다 주옥 같은 문제들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주옥 아유 이상해. 주옥 같은 문제들 그게 아니라 주옥 같은 문제들이라서 애착이 좀 가서 한다고 했는데 좀 오히려 이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일단 뭐 아까도 다시 공지사항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혹시 교재 구매 아직 안 하신 친구들은 교재 남아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배송이 문제다. 나는 오늘 구매했으면 지금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010-2081-8458 여기에다가 뭐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매 이력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해당 회차분, 그날 해당 회차분을 바로 메일로 파일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번 남아서 서경대. 그래서 2, 3, 4, 5 회차 적성 Q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경대학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썼어요. 저 실강 듣는 저희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썼는데 모두 다 좋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데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거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순댓국님 아까 프랜시스님 맞죠? 순댓국님은 저한테 핸드폰으로 이메일 주소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저기 2회차를
수학하고 국어 같이 보내드릴게요. 국어 수학 2회차를 파일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2회차 먼저 풀어보시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아마 빠르면 내일 도착하실 거예요, 손대국님. 늦어도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 중엔 도착하겠죠. 오후 이전에 수업 진행하기 전엔 도착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12월 마지막 한신대 모의고사가 마지막이에요. 12월 중순. 그때까지 적성고사 여러분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간단한 내용 정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획한 게 없으니까 게릴라로 어떤 빈 시간에 게릴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